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할아버지,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김수경님께서 글을 쓰시고 리틀 다빈치에서 그림을 그리신 엄마랑 아가랑 행복한 태교동화, 전래동화 편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행복동화, 인내하기 콩쥐 팥쥐로군요. 아가야, 오늘은 콩쥐 팥쥐 이야기를 들어보렴. 앞으로 내가 만날 세상에는 인내하고 참아야 할 일이 많단다. 그 순간들을 올바르고 슬기롭게 견뎌낸다면 꼭 보답을 받게 될 거라고 이 엄마는 믿는단다. 그럼 우리 콩쥐는 어떻게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내는지 같이 볼까? 옛날 어느 작은 고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집안 살림은 넉넉했으나 결혼한 지 오래도록 자식이 없는 것이 유일한 걱정이었지요. 딸이라도 좋으니 하나만 꼭 낳게 해주세요. 이들 부부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 빌었답니다. 하늘도 감복했는지 이들 부부는 소원대로 아이를 갖게 되었고 10달 만에 어여쁜 여자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부르기도 좋고 하니 이 아이를 콩쥐라고 합시다. 콩쥐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콩쥐 어머니는 콩쥐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더니 영영 눈을 감고 말았어요. 찌찌, 가엾기도 해라. 이렇게 예쁜 것을 두고 가다니.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엾게 여겼답니다. 어느덧 콩쥐는 자라 14살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콩쥐의 집에 새어머니가 들어왔답니다. 새어머니는 얼굴은 예뻤지만 마음씨가 나빠서 아버지만 밖에 나가시면 콩쥐를 마구 구박했어요. 게다가 새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팥쥐도 어머니의 고약한 마음씨를 닮았는지 콩쥐에게 매일같이 심술을 부렸답니다. 엄마, 콩쥐가 나를 막 때리면서 자기 집에서 나가래. 팥쥐는 툭하면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콩쥐를 괴롭혔어요. 그럴 때면 새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손이 닿는 대로 마구 콩쥐를 때렸지요. 하루는 새어머니가 콩쥐와 팥쥐에게 호미를 각각 내주며 밭을 매라고 했어요. 콩쥐에게는 나무로 만든 호미를 쥐어주며 자갈밭을 매라고 하였고 팥쥐에게는 쇠호미를 쥐어주며 모래밭을 매라고 했지요. 너희들 오늘 안에 저 밭을 다 매지 않으면 단단히 혼이 날 줄 알아라. 콩쥐는 자갈밭을 매려고 했지만 나무홈이라서 금방 부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나, 이 일을 어쩌지? 어머니에게 또 혼이 날 텐데. 콩쥐는 너무 서글펐어요. 두 눈에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황소 한 마리가 콩쥐에게로 다가왔어요. 얘야, 무슨 일로 그렇게 울고 있니? 나에게 말해보렴. 사정을 전해들은 황소는 자신이 밭을 메어 주겠다며 콩쥐들어 손을 씻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손을 씻고 온 콩쥐는 깜짝 놀랐어요. 밭이 가지런히 매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콩쥐는 아마도 하늘이 도와준 것이라 생각하고 고마워했답니다. 또 어느 날이었어요. 새어머니는 이번에도 팥쥐만 데리고 외출을 하면서 콩쥐에게 일을 시켰어요. 얘 콩쥐야, 독에 물을 가득 길어놓고 나가서 그네도 뛰고 노려무나. 호호호. 콩쥐는 너무 좋아서 힘이 드는 줄도 몰랐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물을 길어다 부어도 독은 여전히 차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독안을 들여다본 콩쥐는 깜짝 놀랐답니다. 글쎄, 독 밑바닥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커다란 뚜꺼비 한 마리가 나타나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야, 내가 등으로 구멍을 막을 테니 어서 물을 길어다 가득 부으렴. 뚜꺼비야, 고맙다. 이렇게 콩쥐는 뚜꺼비의 도움으로 겨우 독을 가득 채울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날이 되었어요. 콩쥐의 새어머니 외가에 잔치가 있어 콩쥐네 식구 모두가 잔치에 가야만 했어요. 콩쥐야, 너는 할 일이 많으니 외가댁에는 팥쥐만 데리고 가야겠다. 너는 집에 남아서 저 벼를 모두 찧어놓고 배를 다 짠 뒤에 오너라. 새어머니는 팥쥐만 데리고 훌쩍 떠나버렸어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일감에 한숨을 푹 쉬고 있던 콩쥐에게 갑자기 참새떼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벼를 물었다 놓았다 하더니 벼 석섬을 금방 찧어놓고는 모두 날아갔지요.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어떤 선녀가 나타나서 콩쥐에게 말했어요. 콩쥐 아가씨, 배는 제가 짤 테니 염려 말고 외가에 다녀오세요. 그리고 비단옷과 예쁜 꽃신을 줄 테니 신고 갔다 오세요. 콩쥐는 기뻐서 팔랑팔랑 날아갈 것 같았어요. 외가로 가던 콩쥐는 너무 기뻐서 꽃신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달려갔지요. 때마침 행차에 나선 감사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얘들아, 저 꽃신의 임자를 찾아 데리고 오너라. 관원들은 꽃신의 주인을 찾아 이리저리 온 동네를 다 뒤졌어요. 결국
콩쥐의 외가에도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 손님들 중에 이 꽃신의 주인이 있으시오? 그러나 콩쥐는 겁이 나서 몰래 숨어버렸어요. 그때 콩쥐 어머니는 혹시 상이라도 받을까 하여 자신의 신이라고 우겼지요. 그 신은 제 신입니다. 하지만 새어머니의 발은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관원이 뒤편에 숨어있는 콩쥐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콩쥐는 꽃신을 한 짝만 신고 있었지요. 여기 꽃신 임자가 있소이다. 어서 관가로 가시지요. 꽃신 임자를 찾은 감사는 한눈에 반해버린 콩쥐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가야, 이 이야기는 외국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하단다. 말하자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지. 착한 사람들은 콩쥐처럼 힘든 순간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보답이 온단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희망을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겠지. 하지만 엄마는 내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단다. 그래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욕심이 드는구나. 사랑한다, 아가야. 이어서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추 하나, 장석주.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